정적분은 얘가 넓이기는 한데 뭐가 있는 넓이야? 부호가 있는 넓이에요. 이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있는 넓이야? 부호가 있는 넓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정적분은 어떤 넓이라고?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그래서 뒤에 186페이지 내가 정리를 해놨지. 그래서 정적분은 태도 정리 써놨죠. 정적분은 뭐가 있는 넓이야? 부호가 있는 넓이야. 그래서 내가 정적분을 계산을 했을 때 x축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잖아.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양수인 부분이지.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하면은 양수인 넓이가 나와. 근데 x축 아랫부분을 계산하면은 그 부분은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지. 근데 그 부분을 정적분 계산하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양수인 넓이, 음수인 넓이. 정적분은 그렇게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예시로 한번 내가 좀 볼게요. 내가 0에서부터 3까지 절대값 x-1 받고 dx 요 값이 2분의 5잖아. 요 값이 2분의 5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넓이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해볼게. 봐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1이고 그지? 첫 번째 직접 계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거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는 1-x dx다 이렇게 계산해. 근데 1에서부터 3까지는 어때? 양수가 나와. x가 1보다 크니까. 요 범위에서는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가 그대로 나가. 그리고 x-1 곱하기 dx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을 하잖아. 그럼 요거는 x-2분의 1 x에 제곱해서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요거는 2분의 x 제곱해서 마이너스 x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돼?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대입을 하잖아. 요거 먼저 대입하면은 1 넣으면은 그냥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0 넣으면 0이라서 계산 안 해도 되거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엔 3이랑 1을 넣을 거잖아. 그럼 다 넣어서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쪼개서 계산하는 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해가지고 3 넣으면 몇이야? 9지. 1 넣으면 1이잖아. 9 빼기 1 마이너스 이번에는 3 넣고 1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 요거는 8이잖아. 그럼 2분의 8 하면 요거 4지. 요거 4고 요거 2 빼면 2거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니까 얘는 답이 2분의 5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밑에 안 써놨으니까 다 얘를 좀 계산해봐. 만약에 요거 좀 쓰던가.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여기서 얘의 넓이를 관찰하겠다라고 하잖아. 요렇게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 얘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조금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럼 y는 얘가 절대값 x-1이잖아. 근데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볼 거야. 요게 0에서부터 3까지 적분을 하잖아.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해서 요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와 지금 제시된 정적분과 같은 거거든. 그럼 요 값이 2분의 5가 여기서 나온지 보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요게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거든. 그럼 요 길이가 몇이겠어? 1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1이지.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몇이야? 2분의 1이거든. 맞죠? 왼쪽은 1 곱하기 왜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2거든. 그럼 여기 길이도 2가 되겠지.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아 이거 2분의 5구나 라고 이것도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다 보면은
식을 계산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넓이를 관찰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어. 아니면은 둘 다 관찰해야 될 때도 있거든. 둘 다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때에 따라서 적절히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봐가면서. 알겠죠? 자, 문제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제 47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제 47번. 187페이지에 예제 47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47번을 보면은 2차 함수 fx가 x-알파 x-베타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게 가조건을 보니 알파 0 베타 이렇게 대소가 되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0보다 크다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세 정적분의 대소를 비교를 해보래. 그래서 라지 A는 알파에서부터 0까지 적분을 한 것이고 라지 B는 0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고요. C는 뭐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했다. 그래서 뭐 구해봐라 라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일단 내가 fx의 그림을 먼저 그릴 거예요. fx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근데 내가 y축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거든, 얘들아. 맞지? 근데 가조건을 보면은 알파 음수고 베타 음수야. 베타 양수야. 요건 알겠어. 그러면은 y축이 여기에 사이에 있을 거거든. 맞지? 근데 이 y축이 알파랑 가깝냐 베타랑 가깝냐를 우리가 결정해 줘야 돼. 그건 뭘로 결정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나조건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데 두 개 더한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는 더 크다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서 베타가 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어야 두 개 더한 것이 양수가 될 수 있겠죠. 맞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가 1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의 절대값이 더 커.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되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나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y축이 누구랑 가까워? 알파랑 더 가까운 거야. 알파랑. 괜찮나요? 여기가 원점이고. 자, 그래 놓고 이제 내가 비교를 하잖아. 이거 좀 지우고. 그래 놓고 비교를 하면은 여기서 A는 알파에서부터 0까지 접근한 거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 분이 A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건 뭐야? 0에서부터 베타까지니까 요 부분이 이제 B가 될 거야. 그죠? C는 뭐예요? 그러면 C는 요거 전체가 이제 C가 되는 거지. 요거 전체가. 맞아? 근데 그럼 이렇게 보면 단순히 넓이로 봤을 때는 C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 B, A가 이제 제일 작잖아. 넓이로 봤을 때는. 근데 요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 그러면은 넓이긴 한데 음수인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아, C가 그래서 제일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B, 그래서 A가 제일 큰 거겠네요.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요 문제는 요 문제는 사실 fx 그리는 것까지는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가나 조건을 통해서 이 y축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a, b, c 요거 넓이를 그래프에서 표현한 뒤에 정적분이 부호가 있는 넓이다.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다라는 거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야 적절히 풀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힘들지. 그지?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188페이지 볼 건데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파트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보면 알 텐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 주기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돼 있고 무슨 대칭성을 활용한 정적분 그리고 뭐 선대칭 활용한 정적분, 점대칭 활용한 정적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 조금씩은 아니고 조금 많이씩 올라가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문제 나오거든. 경험을 해보셔야 돼.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아니 조금 어렵긴 해. 근데 같이 볼게. 봐봐.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볼 건데, 근데 이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볼 때는 항상 먼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딴 것보다 주기함수라는 문제가 제시되잖아. 주기함수가. 그럼 주기함수가 나오면 일단 먼저 그림부터 그리세요.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야 돼. 앞에서 너희들이 나랑 문제를 풀다 보면은 주기함수가 사실 지금만 나온 건 아니잖아. 연속을 할 때도 나왔고요. 미분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 맞아? 근데 그럼 그때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림 그리라는 거였거든. 주기함수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확한 개형을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더라도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판단이 귀찮을 수 있어. 그림 그려서 보세요. 주기함수는. 그래서 자 1번은 뭐냐면은 1번은 이거를 적분 구간에 내가 그냥 대충 말로 때울게. 적분 구간에 뭐 정수배만큼 평행이동해도 정적분과 같다는 거고 시작점과 관계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같다는 거고 3번은 뭐 이게 이동하면 같다는 건데 밑에 문제 좀 풀면서 한번 보자. 이거 예시로서 볼게요. 예시로서. 이론으로 가면은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4가 fx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 자, fx4가 fx면은 요거는 주기가 몇인 함수야? 기범아. 이거 주기 4인 함수지. 그래서 주기가 4인 주기 함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요 정적분 값이 3이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그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3이.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볼게. 요 부분에서. 그러면은 요 구간의 길이가 4잖아. 그럼 그 다음 2에서부터 6, 6에서부터 10까지는 어떻게 그려져? 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6까지 가도 다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요게 바로 y는 fx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 값은 항상 3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요걸 일단 잡고 들어가야 돼. 그림을 안 잡고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시구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더 복잡해지거든. 그림을 그리고 보세요. 알겠지?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라고 해? 0에서부터 12까지 fx dx를 구하라고 하거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0에서부터 12까지 내가 적분을 하잖아. 얘들아, 이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12까지면은 구간의 길이가 몇이 돼? 구간의 길이가 12가 되지. 그렇잖아. 0에서부터 12까지 하는 거니까 12가 되는데 요게 12면은 주기가 지금 몇이야? 4지. 4면은 지금 요 12면은 주기가 몇 주기 들어가는 거야? 3주기 들어가는 거거든. 총 3주기가 들어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한 주기 적분한 그 이 적분 값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요 값이 이제 3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적분을 시작하더라도 한 주기만큼 적분하면은 그 적분 값 항상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지? 왜냐면 얘는 주기 함수니까. 어디서 적분을 시작하더라도
한 주기만큼 적분하면 그 적분값은 항상 3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 지금 1주기 요 적분값이 3이잖아.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몇 주기 들어가? 3주기 들어가니까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 는 9가 된다.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주기함수 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주기 적분하면은 그 적분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몇 주기 계산되는 거 되냐, 요걸 통해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한 주기 적분하면은 내가 어떤 지점에서 적분을 시작하든 간에 마이너스 2에서 해도 되고 마이너스 1, 0, 1, 2 어디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 어쨌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간에 한 주기 길이만큼 적분하면은 그 값은 항상 어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다 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의 계산 이거 한번 같이 볼 건데, 먼저 우함수, 기함수 요거부터 볼게. 우함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우함수는 어떤 함수야? f-x가 fx다. 요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우함수지. 그죠? 우함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 얘가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거든. y축 대칭이라는 189페이지에요. y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그래프에서 보잖아. x축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y축이면은 여기가 y는 fx야. 그래서 여기가 a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라고 한번 쳐봐. 그래서 이때 이제 1번, 2번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먼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제 구간이 대칭으로 이렇게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은 요 부분을 보는 거거든. 그지?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0에서부터 a까지 요 부분이나 어때? 똑같죠?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2배 해서 0에서부터 a까지 fx dx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요게 우함수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만약에 이걸 적분을 하잖아. 요 부분.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fx 우함수를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과 내가 대칭되는 지점을 생각하는 거야. 요 부분과 정확히 대칭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맞아?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가 내가 적분하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야. 그럼 요건 어떻게 돼?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fx dx 요거랑도 같겠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죠? 이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 1번은 되게 많이 쓰는 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툭툭 나오긴 하거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함수는 이 정도로 보시고, 기함수는 어떤 함수야? f-x는 마이너스 fx다. 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함수지. 그죠? 이런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함수, 기함수 나랑 하면서 많이 했지? 앞에서 내가 이야기 많이 하고.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 이런 대칭성이 있는 함수들은 항상 잘 기억을 해둬야 돼. 항상 쓰이기 때문에. 대칭성, 뭐 평행이동, 주기 다 쓰여요. 다 잘 알아둬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잖아. 그러면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볼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럼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면은 내가 이번에도 구간 대칭으로 잡는 거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fx dx 요거 계산을 할 건데 요 계산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면은 요 부분을 계산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요 부분이랑 이제 넓이를 계산해서 더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 도형이나 모양은 어때? 똑같지. 넓이도 똑같겠지. 근데 0에서부터 a까지 요 부분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잖아. 근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라고. 그래서 얘네가 넓이는 같지만 뭐가 달라? 부호는 다르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래, 잘했어. 0이 되겠지. 네, 두 번째.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한 짓을 할 거야. 얘가 A에서부터 B까지 내가 접근을 하잖아. 그럼 요 부분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접근을 하면은 요 빨간색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이 뭐랑 같냐면은 요 부분 그림이 뭐랑 같겠어?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부분과 도형이 정확히 모양이 일치하지. 맞아? 정확히 모양이 일치하거든. 하지만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르지. 얘는 x축 위에 있고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접근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접근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랑 얘랑 같은 거지. 이해돼? 아하. 그래서 결국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 대칭이니까 구간이 만약에 대칭이면은 2배 하면 되고 기함수면은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구간 대칭이면 뭐가 돼? 값이 0이 된다고. 그지? 우리가 근데 수투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항함수를 다루잖아. 우함수는 어떤 함수겠어? 다항함수 중에서 이런 x제곱, x4제곱, x의 6제곱, x의 8제곱 혹은 아니면 상수함 이런 짝수차 함수들이 우함수가 되겠지. 그냥 마이너스 x 넣어도 그대로 똑같잖아. 그죠? 근데 기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가 기함수겠어? x의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것처럼 홀수 차이 함수들 이런 함수들이 기함수가 되겠죠. 동의하니? 왜? 마이너스 x 넣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지. 그냥 홀수분 곱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89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뭘 해? 정적분에 그래서 구간이 주어지잖아. 구간이 주어지면은 피적분 함수의 대칭성을 확인한다. 피적분 함수의 대칭성을 확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본다는 거야. 만약에 기함수면은 그래서 적분 구간이 대칭인데 기함수면 내가 그냥 바로 다 날려버릴 수 있잖아. 어차피 0이 되니까. 맞죠? 근데 우함수면 어떻게 하면 돼? 적분 구간 반으로 줄이고 2배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보잖아. 한번 계산해볼게. 밑에 있는 예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의 7제곱 플러스 2x의 5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 요거 계산을 하면은 봐봐 일단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적분 구간을 일단 먼저 체크해. 적분 구간을 체크하잖아. 요 적분 구간은 어때? 0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래서 오케이 확인했어.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를 관찰하는 거야. 피적분 함수 먼저 기함수부터 관찰을 해보자. 왜냐면 기함수는 다 날릴 수 있으니까. x의 7제곱 기함수네 날려 홀수차니까 5제곱 홀수차
4제곱 냅도, 세제곱 홀수차, 1 홀수차. 그럼 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남는 게 5x의 4제곱이랑 마이너스 1만 남는 거야.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우함수니까 2배 해서 0에서부터 2까지 5x의 4제곱 마이너스 1 dx다 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2 곱하기 정적분 하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x 0에서부터 2까지니까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 대입하면은 32 빼기 2니까 30이거든. 곱하기 30 하면은 답이 뭐가 된다? 60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니? 그래서 얘는 답이 6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1 플러스 2x 플러스 3x의 제곱 해서 100하고 x의 99제곱 해서 dx다 라고 보고 있어. 그럼 자, 요것도 어떻게 하냐? 똑같아. 먼저 적분 구간부터 체크해. 적분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네. 요거 0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피적분 함수 관찰해. 홀수차 다 날려. 그럼 2x 날라가고 뭐 x에 100x의 99제곱 이런 것도 다 날라가겠지. 그럼 짝수차만 남을 거거든. 맞지? 그럼 내가 요거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2배 하고 0에서부터 1까지 라고 쓴 다음에 짝수차 써. 1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5x의 4제곱 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99에 x의 98제곱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2 곱하기 적분 계산하잖아? 요건 x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한 다음에 x의 99제곱이다 라고 되는 거죠. 0에서부터 1. 그럼 이건 어떻게 돼? 2 곱하기 0 나오면 어차피 0 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1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1이 몇 개야? 이거 1, 3, 5, 7, 9에서 99까지 가면 1에서부터 100까지 해서 홀수만 보는 거잖아. 1이 몇 개야? 50개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50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이야? 얘는 100이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칭인 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배웠으면은 이제 190페이지 우함수 기함수의 연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함수 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고 미분하면 어떻게 되고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 거거든. 자, 한번 같이 볼게. 이거 지우고요. 자,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 우함수와 기함수의 연산이라는 이름에서 내가 볼 건데, 첫 번째, 얘네를 만약에 곱셈을 하잖아. 곱셈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우함수랑 곱하고, 곱하기라고 쓸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가 돼? 얘는 우함수 됩니다. 그지? 우함수가 돼. 왜겠어? 생각해보면 x의 제곱이랑 x의 4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x의 6제곱이잖아. 맹짝수차가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얘는 어떻게 돼?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얘는 기함수가 돼. 왜 그러겠어? x의 제곱이랑 x의 세제곱을 곱하.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홀수차 되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기함수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괜찮아. 그 다음에 기함수 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우함수가 돼. 그럼 얘는 왜 그러겠어? x의 세제곱이랑 x의 5제곱 곱한다고 쳐봐. 그러면 x의 8제곱 돼서 짝수차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우함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을 해서 볼 건데, 미분을 해서 보면은 내가 우함수를 미분하잖아. 우함수 미분하면 얘는
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를 미분하잖아. 얘는 뭐가 돼? 우함수가 돼. 이거 왜 그러냐? 오케이. x 제곱을 만약에 내가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2x가 되지. 아, 홀수차. 맞지? 기함수. 만약에 x의 5제곱을 미분하잖아. 기함수. 이건 뭐가 돼? 5x의 4제곱이 되지. 짝수차 우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을 해서 볼 건데. 적분을 볼 건데. 내가 만약에 기함수를 적분하잖아. 기함수를 적분하면 얘는 항상 뭐가 돼? 우함수가 되고요. 근데 반대로 우함수를 적분하잖아. 근데 요거는 바로 기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기함수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돼. 어떤 상수가 항상 붙어. 상수가. 여기에 항상 뭐가 붙어? 상수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함수를 적분해도 상수가 따라 붙긴 하거든. 근데 그거 포함해서 우함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기함수랑 상수랑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만약에 여기서 x의 세제곱이잖아. dx. 그럼 요거는 적분하면 4분의 1 x의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통으로 봐도 요게 있는 요거 짝수항이고 요거 짝수거든. 그래서 둘 다 짝수항이라서 둘 다 짝수차항이라서 어차피 통으로 얘가 우함수가 돼.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때? 내가 인테그랄 해서 x의 제곱 dx 이렇게 보잖아. 그럼 요거는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건 어때? 얘는 홀수차지만 요 상수하면 항상 짝수차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보고 요거 기함수 플러스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좀 깊게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 요 정도까지만 깊게 들어갈게요. 내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내가 다음 시간에 좀 할게요. 알겠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나. 왜냐면 너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더 들어가면 뭐 3대칭 전대칭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평행이동 하고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할게. 딱 우함수 기함수까지만 하자. 알겠지? 너네들이 제일 익숙한 거.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은 만약에 y는 fx가 기함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y는 xfx는 뭐가 되겠어? xfx. fx가 만약에 기함수야. 그럼 y는 xfx는 뭐가 되겠어? 무슨 함수야? 이제 구분해서 보면 되거든. 요거 기함수지. x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야? 아니나? 요거 x의 1제곱이잖아. 짝수차야, 홀수차야? 홀수차면 우함수야, 기함수야? 그치. 기함수. 그럼 요거 기함수 곱한 거지. 기함수 곱하면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고. 아, 그래서 요거는 우함수가. 오케이? 그럼 이번엔 만약에 y는 x제곱 f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거는 이제 무슨 함수가 되겠어? fx 무슨 함수야? 기함수잖아. 자, x제곱은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지. 그럼 요거 우함수 기함수 곱한 거잖아. 그럼 요거 무슨 함수 돼? 기범아 무슨 함수 돼? 그렇지, 기함수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내가 y는 fx가 우함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y는 그럼 xfx는 무슨 함수겠어?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 왜? 요 기함수 우함수 곱한 거니까. 그럼 y는 이번에는 x의 4제곱 f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요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지. 왜? x의 4제곱 우함수, fx는 우함수니까. 이거 우함수. 그죠? 그래서 그리고 더불어서 상수함수는 또 항상 우함수라는 거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예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울게. 19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예시. 거기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계산이 조금 지루하고 처음에 좀 빡세거든. 좀 같이 볼게. 60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x 하고 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해서 x의 10제곱까지 가고 이게 dx다 라고 되거든. 그럼 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요거 계산 어떻게 하냐. 잘 봐봐. 자, 일단 여기 있는 함수들을 보는 거야. 야, 절대값 x 요거 우함수야 비함수야? 기본아 우함수지. 왜 우함수야?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잖아. 맞지? 절대값 마이너스 x나 절대값 x나 똑같지. 그래서 요거 우함수거든. 그러면 요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 전개를 하면 우함수를 계속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전개가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곱해질 함수 얘네들이 우함수냐 기함수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인지가 결정되겠지. 각각의 함들이. 자, 요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지. 요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 요거 홀수차 기함수. 요거 짝수차지 10제곱은 우함수가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요거를 이렇게 다 전개해서 곱해주면은 여기다 다 무슨 함수 곱하는 거야? 우함수를 곱하는 거거든. 맞지? 그럼 우함수 기함수 곱한다? 기함수 되잖아. 주관 대칭이거든. 그럼 날라 없어져. 그죠? 괜찮아? 그 다음에 우함수 곱하잖아. 뭐 없어졌냐? 우함수 곱하잖아. 그리고 무슨 함수 돼? 우함수 된다고. 냅두면 되겠지. 네, 우함수 요거 x 세제곱 이것도 기함수잖아.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뭐야? 기함수지. 그래서 이거 날라가. 그래서 홀수차는 다 날라가겠지. 짝수차만 남거든. 짝수차만 나오면 요 계산 어떻게 해? 자, 그럼 우함수만 남잖아. 그럼 요 2배에서 구간 0과 1 구간 반으로 하면 되잖아. 2배 하면 120 곱하기 0에서부터 1까지 해가지고 이번 0에서부터 1까지면 얘가 양수잖아. 그럼 x가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지. 그럼 x로 나가서 얘랑 곱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5제곱 플러스 x의 7제곱 x의 9제곱 마지막에 얘랑 곱해주면 x의 11제곱 되거든. 되겠어요? 그래서 dx. 그럼 이제 계산을 하잖아. 그럼 120 곱하기 인테그랄 4분의 1 x의 4제곱 6분의 1 x의 6제곱 8분의 1 x의 8제곱 10분의 1 x의 10제곱 12분의 1 x의 12제곱 해서 이렇게 계산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야, 이 계산 좀 빨리 하자. 어떻게 하면 돼? 0 넣으면 어차피 상관없을 거고 1 넣으면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12분의 1 나오겠지. 그 통분하면 미친놈이지. 어떻게 하면 돼? 121, 1이 다 곱하면 되잖아. 4분의 1에다가 120 곱하면 30이고요. 6분의 1에다가 120 곱하면 20이고요. 8분의 1에다가 120 곱하면 뭐야? 15지. 10분의 1에다가 120 곱하면 12이고 12분의 1에다가 120 곱하면 몇이야? 12.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이제 몇이야? 요거 50이고 65, 75, 87 답이 87 나오고.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예제 48번. 예제 뒤에 있는 거 3개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그리고 과제 뽑아서 줄 거니까 과제는 받아서 가세요. 자, 이제 예제 48번 봅시다. 자, 예제 48번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다함수 fx가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f-fx가 fx고 자, 이거 무슨 함수란 뜻이야, 하윤아? 그치, 무함수지. 이거 무함수.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5라고 하거든. 그럼 내 생각에는 뭐가 바로 보이냐면은 0에서부터 2까지가 오잖아. 그럼 이게 대칭성을 좀 살려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요 y축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서 0에서부터 2까지 요까지 넓이, 요 넓이가 지금 5라는 거거든. 그럼 대칭을 해서 보면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하면 여기도 똑같이 5라는 거지. 요게 일단 나는 먼저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에 여기의 넓이가 5면은 여기의 넓이도 5겠구나라는 게 바로 보인다.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하래? 정적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곱하기 fx dx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는 봐봐.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fx 우리가 함수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근데 fx가 우리가 무슨 함수라는 거 알아? 우함수라는 거 알거든. 그럼 요게 우함수인데 우함수를 여기다 탁 곱할 거잖아. 그지? 곱할 건데 요거 홀수차지. 요거 기함수. 홀수차지. 기함수. 상수항이네. 우함수거든. 맞아?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우함수 곱하면 우함수니까 얘는 살아남고요. 왜냐면 구간 대칭이니까.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은 여기 기함수니까 날라가고.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니까 얘도 날라가. 그래서 남는 게 뭐야? 1만 남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1 곱하기 fx dx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우함수 조건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대칭이니까 요 부분 그냥 넓이 계산하는 거거든. 5 더하기 5니까 답은 뭐가 된다? 10이 되는 거야. 나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거. 되겠지?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서 배운 우함수 기함수,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이런 대칭함수, 연산이야. 그리고 그 앞에서 배운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성질을 다 써놓은 거죠. 이해돼? 됐고 그 다음에 예제 49번 좀 빠르게 할게. 요 정도 속도로 할게. 요 정도 속도로 49번 보면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조건을 먼저 보면 fx가 구간정의 함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x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에서는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이렇게 눈이 침침하노. 자, 나조건을 보니 fx 플러스 2는 뭐래? fx. 요거는 일단 구간정의 함수고 나조건은 무슨 함수란 뜻이야? 하여간 나조건이 무슨 함수란 뜻이야? fx 플러스 2가 fx야. 그리고 뭐 무슨 함수? 무슨 함수지? 그치, 주기 함수지.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2인 함수겠죠. 여기 숫자가 2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주기 함수가 있으면은 내가 항상 뭘 하라고? 요거 그림을 그리라고. 그림 그려서 뭐라고 했거든. 그럼 그림 그려서 보면은 얘가 여기 x축이고요. 여기가 0이고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그대 x 세제곱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보면 1 나면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괜찮아요? 요 그림이 이제 반복될 거니까 2에서부터 4, 뭐 3 해가지고 보면은 얘가 요렇게 계속 반복돼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여기는 5이고 여기는 이제 6이 되겠죠. 이게 이제 y는 fx를 그리는 거지. 그랬을 때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2에서부터 3까지 fx dx 요거의 값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구간이 얘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2에서부터 3까지니까 2에서부터 3까지는 얘도 요 부분 동일한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기함수라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보니 동일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알고 있잖아. 뭐 어떻게 하면 돼? 0에서부터 1까지 fx를 계산을 해서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넓이를 구한 뒤 이거를 그냥 구배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요거 정적분 구해주면은 4분의 1 x의 4제곱 0에서부터 1까지고 그래서 1 넣어주면 4분의 1이잖아. 0 넣으면 상관없고 그래서 답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나 조건으로 주기함수인 거 알아채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항상 보시라고요. 주기함수는 알겠죠? 주기함수는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제 50번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다음 주 금요일에 풀어줄게요. 일주일 뒤에. 추석 잘 보내시고. 어디 본가 가냐? 너도 가? 알나? 그렇군. 나도 일요일에 간다. 나는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서 그런지 명절이 돼도 뭔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너희도 그럴 수 있는데 뭔가 설레는 건 없는 것 같아. 난 어릴 때는 명절이 되게 설렜었거든. 이렇게 친척도 많이 오고 하면. 자 볼게요. 50번 보면은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보니 f-x가 fx래. 이거 무슨 함수 조건이야? 기범아 이거 무슨 함수야? 그렇지 우함수. 자 나 조건 fx 플러스 2가 fx래. 하윤아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거 무슨 함수? 그치 주기함수. 주기가 몇?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보니 요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2x 플러스 3 곱하기 fx dx 요 값이 이제 15라고 하고 있거든. 자 요건 내가 해석을 해볼게. fx가 지금 여기 우함수잖아. 그지? 우함수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개해서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2x 홀수차니까 기함수고 3은 상수니까 이거 당연히 우함수거든. 그럼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은 기함수 되지. 근데 이게 구간 대칭이니까 날라갈 거고 우함수 곱한 것만 살아남아서 결국에 이게 이 다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3 곱하기 fx dx다. 이렇게 얘가 정리가 된다. 근데 이것은 얘가 우함수니까 2배해서 구간 반으로 줄이면 되잖아. 그리고 요거는 6 곱하기 0에서부터 1까지 fx dx다. 얘가 15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 0에서부터 1까지 fx dx 한 것이 몇이 돼요?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이거 몇이지? 몇이 한 6분의 5? 2분의 5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항상 대칭함수 이런 대칭함수도 웬만하면 그림 대충 그려서 파악하는 게 좋거든. 그럼 요거는 y축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일단 대칭을 시켜야겠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볼 거야. 마이너스 1도 보는 게 좋겠지. 그럼 요 넓이가 이제 2분의 5라는 거고 여기 그럼 요 반대편도 넓이가 이제 2분의 5가 되겠죠. 요까지 이제 파악이 되는 거야. 요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마이너스 6에서부터 10까지 fx dx 요거 값을 구하라는 거 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일단은 fx가 우함수이기도 한데 주기함수이기도 하지. 주기함수. 그러니까 주기가 2인 주기함수란 말이야. 이런 주기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때는 우리가 한 주기, 요게 요만큼이 결국에 한 주기잖아. 맞아?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한 넓이가 5라는 걸 알고 있거든. 맞지? 그러면은 요 적분 구간이 몇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러려면 접근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6에서부터 10까지 얘가 접근 구간이잖아. 그럼 구간 길이가 몇이에요? 구간 길이가? 얘가 16이지. 어? 구간 길이가 16인데 한 주기가 몇이야? 1주기가 2잖아. 그럼 얘가 몇 주기 들어가 안에? 정확하게 8주기 들어가지. 이해하십니까? 정확하게 8주기가 들어가. 근데 한 주기 넓이가 지금 5래. 그럼 이거 접근 값은 뭐가 되겠어? 5 곱하기 8주기니까 8개 해서 답이 몇이야?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안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귀찮다,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봐도 괜찮냐면은 이거 어차피 우함수잖아. 우함수고 주기함수잖아.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봐도 돼. 일일이 다 그리는 거야. 주기함수니까 사실 그릴 수도 있거든. 다 대칭이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 못하겠다면 사실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 답을 내려고 하는데 너희가 시험장에 갔는데 답을 어떻게든 내야 돼. 그럼 뭐 이거 안 되겠으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다 그려. 다 그려서 어떻게 해?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 3이고 여기 5고 여기 7이고 여기 9고 하나 더 그려야겠네. 여기가 10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11이겠지. 여기가 11이니까 여기 10이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마이너스 5고 이제 하나 더 그려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거 내가 일일이 다 해가지고 보겠다라고 해도 괜찮잖아. 그죠? 답을 내려고 하면은 못할 게 없어. 시험장에서 뭐든 어떻게든 풀어야 돼. 사실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내가 주기함수가 나오면은 그림을 그려서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든 답을 내려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되겠죠? 어떻게든 답을 내야 돼. 시험장에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내가 지금 금방 복사해서